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테마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데 또 뉴스를 다뤄볼 텐데요. 이것 빼놓을 수 없겠죠. 첫 번째 종목 바로 비트로테크입니다. 어제 저희가 장 마감 방송할 때 이제 속보 나온 거 전해드리면서 이 이슈를 관련주로 한번 연결 지어봐야 될까요? 논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비트로테크 그 안에서 한국판 스페이스 X가 될 수 있을지 유창희 대표님의 점수 한 줄 평 들어보죠. 저는 80점. 오, 높네요. 네,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 수혜가 향후 가능하다. 80점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단순 테마보다는 미래 가치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토론방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로테크는 한국우주산업 발사체 고체 연료를 제작하는 회사다. 수혜주 맞죠? 라는 글도 있고요. 네이버 검색 순위 1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우수 발사체 고체 연료 탑재 가능. 미국과의 또 합의가 이어졌는데 그 의미부터 들어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어떤 배경 상황이 있을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한 79년부터 이제 한미 간에 미사일 협정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계속 그 발사 구간을 계속 넓혀가는 조율을 했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뭐 800km인가요? 1200km까지 확대가 되었었고, 이번에 이제 그 고체 연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미국에서 이제 사용 허가까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미사일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뭐 독자적인 개발이 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고체 연료 발사체를 못 만드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맞아요. 100파운드 미만이에요. 100파운드 미만이면 45kg 미만입니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미사일 그 통만 하더라도 45kg 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만들 수 없었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좀 만들 수 있게끔 족쇄가 좀 풀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그 최근에 그 이제 조사 결과 나온 게 우주 산업이 올해 기준으로는 3,6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것이 한 40년 정도가 되면은 1조 달러까지 간다고 해요. 미국은 뭐 우주 방위대까지도 트럼프가 만들었을 정도로 네. 우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은 이제 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액체 연료 미사일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었고 원래 액체 연료가 고체 연료보다는 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연료는 좀 간단하고 좀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좀 재사용할 수가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고 액체 연료는 좀 복잡하고 좀 재사용 가능하고 좀 고가하고 이런 단점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액체 연료 쪽에서 고체 연료로 바로 바뀔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물꼬가 터졌다라는 것은 네.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미국과의 우리가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의 협정을 통해서 얼마만큼에 들어가는지 무게량 그리고 발사 거리 이런 제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체 연료를 쓰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사용을 반대해 왔었는데요. 비트로테크 그럼 이번 일로 인해서 향후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점에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하면서 가격 전략도 세워볼게요. 네,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는 그 전제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을 한, 그러니까 발사체를 개발한 최초 국내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고체 연료를 개발한다라면 가장 뭐 먼저 정부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어쨌든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압 터보 펌프라든지 가스 발생기를 설계를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부 주도하에 우주선이라든지 로켓을 개발한다라면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이제 고체 연료 같은 걸로 활용하는 것이 소형 군사 위성이라든지 소형 위성을 발사하거나 유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그 액체 연료보다는 더 많은 그 발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그런 것을 봤을 때 비추로테크 수혜를 볼 수 있고 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꼭 요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인공태양 관련해 가지고 좀 테마가 같이 좀 묶이면서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강세를 기록을 했고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그건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 기대감, 성장성의 신규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점수를 줬지만 주가 흐름만 본다면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내일 더 오른다? 네. 그러면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부담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성장 구간을 노려보자 이야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뭐 이 정도면 가히 테마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미코입니다. 여기저기 묶이고 있는데요. 미코에 대한 점수 한 줄 평은요? 전 70점 70점. 그리고 테마의 화수분 아니 테마의 화수분이라고 인정은 하셨는데 점수는 앞서보다 10점이 낮아졌는지 하나씩 들어볼게요. 우선 토론방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코 계속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어요. 갈 듯 계속 갑니다. 기관의 매수세 분명 뭐가 있지 않을까. 또 실적 발표까지는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전문 기업이자 최근 진단키트 수소차 관련주 여러 가지로 묶이고 있어요. 어떤 회사요? 도대체 이 미코는? 이 회사는 원래 이제 반도체라든지 LCD 장비 이런 부품을 좀 공급을 하던 업체죠. 근데 최근에 이제 IT 쪽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전지, 고체 전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공장을 좀 설비를 좀 했었죠. 그러면서 수소 전지 쪽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수소차 시장에 대해서, 수소 시장에 대해서의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아졌다 보니까 이 회사가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 미코 바이오메드가 네.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도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좀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매출에 잡히는 부분들. 그래서 원래 하는 IT 쪽 사업도 나쁘지 않았었고 또 이제 이게 나쁘지 않지만 이게 성장성이 좀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시장으로 좀 진출을 깨야 했었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한 이슈까지 맞물렸는데 오늘은 또 그 뭐 고체 산화물. 연료 이런 네. 부분들까지도 같이 묶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코의 이 상승세를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될지 신규 접근하기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갖고 있는 분 영역인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뭐 비추테크랑 미코는 또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비추테크는 80점인데 왜 미코는 70점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딴지 걸었어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회사가 여러 개의 테마가 너무 많이 뭉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 그리고 실적 자체도 아직까지는 이게 이 정도 주가를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실적이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테마가 좀 끊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고체 연료 이런 이슈까지 좀 붙었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좀 많이 올랐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8,000원 했던 주가가 17,000원 정도가 올라왔다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매도 관점에서 보고 약간 지지선이 좀 확인된 다음에 재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고 테마도 많습니다. 근데 가격이 문제여서 70점 받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방산, 방위 그리고 항공산업에 있어서 대장 회사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그룹주예요. 정말 하나가 고체 연료 로켓을 만드는 단 한 곳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점수도 더 높을까요? 몇 점 주세요? 전 80점. 80점. 진정한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혜주, 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토론방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오늘장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 초반에 보여줬던 상승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하나 차례지 않을까. 3만 원 돌파해보자. 현재는 25,950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고체 연료 로켓은 이 하나에서만 만들고 있나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그렇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 화학 물질이라 그러니까 이런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많지가 않고 특히 네. 이제 방산용 이런 화학 제품 만드는 건 딱 정부가 지정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하면은 매년 한강변에서 불꽃 축제 빵빵빵 터트리는 거 여의도, 네. 그것이 이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내에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화학
방산 산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아주 유일하다고 말하기 힘들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정밀 유도라든지 타격 이런 분야 쪽으로 해가지고 방위 부분에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 특히 하나 같은 경우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방산 업체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이 고체 연료 이게 이슈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방산업 관련돼서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우주 산업 쪽으로 집중할 것이냐 본다라면 정부도 방산 쪽보다는 약간 우주 쪽 앞으로 미사일, 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적으로 본다면 방산업체들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 계열사 방산업체가 있다고 해서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지만 또 반대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관성은 되게 높다라는 것을 좀 보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고체 연료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본다라면 상당한 매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가 뜨겁네요. 뭐 니콜라 발굴에 있어서 이제 우주 쪽까지 미래 성장성을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한화의 가격 전략은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니콜라, 네. 수소, 트럭 이런 부분들 선견지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약간 좀 약해졌지만 어쨌든 정부가 계속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가 상당 부분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미래 성장 산업까지도 본다라면 하나야말로 진짜로 스페이스 A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주가가 좀 니콜라 이슈로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조정이 맞아요, 나왔습니다만은 네. 충분히 3만 원 이상으로 갈 수가 있다 생각을 좀 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열어 놓으시고 이건 이제 니콜라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고점이고 중장기적으로 혹은 뭐 이게 돌파가 된다라면 한 3만 5천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찐수혜주 우선 1차 목표가만 제시했어요. 3만 원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종목 볼게요. 한양 ENG입니다. 나로 개발에 참여했던 기업으로 나로 테마주로 묶이잖아요. 그 언제적 일인가? 2013년도 그 옛날 일인데 이 한양 ENG 이번에 뜰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그리고 점수 들어볼게요. 저는 제일 낮은 50점. 그리고 50점? 수혜는 제한적이다 생각을 하고 수혜는 있습니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점수도 제한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토론방 들어가서 왜 그런지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양이는 삼성 파운드리 확대 수혜주야. 그리고 왜 이거 상 안 갈까? 수급도 양호하고 호재도 있고 실적도 있는데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요. 1990년대 후반 그 발사체 지상 설비 사업을 시작한 나로 테마주인데 이 한양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뭐 앞에 네.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반도체라든지 OLED라든지 LCD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물질 생산을 좀 하고 있고 상당히 그 디스플레이 특히 OLED 시장 성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믿고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이제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번에 왜 로켓 사업이나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하냐 말씀하신 나로호 관련해 가지고 한양 ENG 자회사가 관련된 사업을 좀 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가 하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자회사 이슈가 있어서 잘 가는 기업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 다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근데 하나 ENG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묶이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매출 자체도 아주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고체 연료 이슈로 좀 묶기에는 좀 테마성을 묶기에는 제일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수도 50점인 만큼 지금 이 종목을 굳이 매수할 만한 매력들도 그리 크지는 않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뭐 물론 이제 한양 ENG 앞으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사업들 쪽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해본다 약간 저평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매수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미 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도 주가 보면은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면서 음봉이 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만약에 12,000원 정도에서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해서 약 지지선이 확보가 된다라면 매물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보시되 요 이슈, 요 테마로만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양ENG까지 들어봤어요. 점수는 50점. 오늘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종목은 비츠로테크 그리고 한화였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과 오랜만에 인사드렸고요. 전 여기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